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온 시작합니다. 광주 전남을 뒤덮은 폭설로 농가 피해 복구가 쉽지 않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 마약을 유통하던 불법 체류 외국인 선원들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대전 한밭수목원이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명소 100선에 선정됐습니다. 2022년 경북 투자유치대상 시상식이 개최됐습니다. 포항시 대한민국 2차 전지 산업경쟁력 강화 포럼이 열렸습니다. 지난주 광주 전남을 뒤덮은 기록적인 폭설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은 바로 농가입니다. 시설하우스와 축사 곳곳이 무너져 내리면서 1년 농사를 망쳐버린 건데 빠른 복구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딸기 재배가 한창인 비닐하우스가 폭삭 가라앉았습니다. 천장에 매달려 있던 환풍기는 떨어져 나갔고 찢어진 비닐에서는 물이 쉴 새 없이 새어나옵니다. 이곳에서 6년 넘게 딸기를 재배해온 왕태공 씨는 올해 첫 수확을 눈앞에 두고 쏟아진 폭설에 망연자실입니다. 이 수확을 함으로써 다시 이제 그 1년치 농사를 짓는 것인데 시작도 하기 전에 이 상황이면 저희는 조금 귀농을 해가지고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인근에 위치한 레드향 농가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하우스 한가운데 쌓인 눈을 하루빨리 치워야 하는데 혹시 추가로 무너질 가능성도 커 접근도 쉽지 않습니다. 저녁 내 잠을 못 자고 하우스를 왔다 갔다 해본 게 벌써 하우스가 빼각빼각 소리가 나는 거예요. 쓰러지려고. 이번에 폭설 피해가 가장 컸던 담양군은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20년 된 포도나무는 눈보라에 꺾여버렸고 비를 막아주는 하우스도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망가졌습니다. 군부대까지 동원돼 피해 복구 작업에 나섰지만 꺾여버린 농심을 끌어안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거 포도를 수백 년, 수십 년 해온 우리 그 매뉴얼대로 한더라도 여기 밑에 이 부러진 것을 금방 이렇게 크게 키워서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법칙은 없어. 전남도에 접수된 이번 폭설 관련 피해 신고 건수는 시설하우스 277동, 축사 42동, 양식장 9동입니다. 피해 금액 역시 2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전라남도는 다음 달 3일까지 피해 조사를 모두 마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복구 작업에 한 해의 결실을 손꼽아 기다리던 농민들의 마음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 마약을 유통하던 불법 체류 외국인 선원들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수사망이 좁혀오는 것을 눈치챈 용의자가 도주하면서 한밤중에 추격전이 펼쳐졌는데 자동차 블랙박스와 경찰 보디캠에 긴박했던 검거 순간이 생생하게 잡혔습니다. 지난 16일 밤 목포 산정동의 한 도로. 검은 차량이 속도를 내며 도주하는 순간 해경이 차량 문을 붙잡고 매달립니다. 또 다른 해경이 검은 차량을 앞질러 길을 막자 용의자가 차를 버리고 달아납니다. 눈 깜짝할 새 포위망을 빠져나가려는 순간 해경이 온몸을 날려 용의자를 붙잡습니다. 긴박했던 추격전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용의자가 버리고 간 차 안에서는 MDMA, 일명 엑스터시 600여 정과 케타민 12g, 시가 4천만 원가량의 마약이 발견됐습니다. 목포해경은 인천항을 통해 대량의 마약이 유입됐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잠복 끝에 전남 지역 공급책과 윗선 등 4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한국에 거주한 지 오래된 귀화 여성 등을 포섭해 마약 판매 대상을 물색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결혼 이주 여성으로 하여금 차량과 장소를 제공받은 점이 특이한 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 광주 전남에서 압수된 마약만 43억 원어치에 달할 정도로 지방 중소도시로까지 마약이 퍼진 상황. 특히 불법 체류자 등을 통해 마약 밀수와 유통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목포해경은 붙잡힌 선원들을 대상으로 추가 범행 여부와 공범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제7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에서 마포구가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 시상식은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우수정책을 발굴해 시상하는 자리인데요.
내용의 적절성, 추진 체계, 성과, 혁신성 등을 평가해 수상합니다. 마포구가 전국 최초 SOS 원스톱 시스템 구축을 통한 안심 자전거길 조성 사업으로 제7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는 지역 내 홍제천, 불광천 자전거길 약 16km 구간에 자전거길 이름과 위치 번호를 표시한 기초 번호판 282개를 양방향으로 설치한 사업입니다. 아울러 기초 번호판에 QR코드를 넣은 SOS 원스톱 시스템을 개발해 사고 위치를 정확히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불광천동 자전거길 98번.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안심 자전거길 조성으로 구민이 편리하게 위치를 파악하고 사고 시 신속한 구조를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안심할 안전도시 마포를 만들어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마포구는 인터넷 방송국을 설립해 마포구의 다양한 소식을 발빠르게 전하는 데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에 인터넷 방송국 운영자문위원회에 신규 및 재위촉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지난 8일 마포구청 중회의실에서 2022년 인터넷방송국 운영자문위원회 회의 및 위촉장 전달식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신규 및 재위촉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2022년 마포TV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2023년도 마포TV 방송 운영 계획에 대한 토의가 이뤄졌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마포구의 소식을 담당하는 인터넷 방송국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다짐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도심 속 정원, 대전 한밭수목원이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명소 100선에 선정됐습니다. 대전시를 대표하는 관광명소인 한밭수목원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한 2023-2024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됐습니다. 2023-2024 한국관광 100선에 이름을 올린 한밭수목원은 도심 속 전국 최대의 인공수목원으로 연간 14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대전의 대표 관광지로 서원과 동원, 열대식물관으로 조성돼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앞으로 2년간 온오프라인을 활용해 다국어 홍보 영상을 제작하고 홍보관을 운영하는 등 한밭수목원을 국내외에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한편 한국관광 100선은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대표 우수관광지 100개소를 2년에 한 번씩 선정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이어서 강원도 소식입니다. 평창군에서는 평창군 농촌생활권 주민위원회 위촉식 및 기초역량교육 결과 공유회를 개최했습니다. 농촌협약으로 추진 중인 평창군 농촌생활권 활성화 사업의 계획 수립과 운영을 위해 주민을 대표하여 참여하는 주민위원회를 위촉하고 한 달여간의 기초 역량 교육의 결과를 각 읍면별로 발표하고 향후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농촌생활권 주민위원회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에 대하여 평창읍 26명, 미탄면 14명, 박림면 25명, 대화면 13명 등으로 각각 구성됐습니다. 이번 위촉식에서 위원장 등 대표자 14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고 참석하지 못한 일반 위원에게는 개별적으로 위촉장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또 각 읍면 주민위원회가 주민의 목소리와 지역 현황이 반영된 사업 계획 수립과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 달여간 진행한 기초 역량 교육을 바탕으로 각 마을별 활동 내용과 주민 여론을 공유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횡성군이 2022-2023년도 기술보급 블렌딩 현명 모델 시범 사업의 일환으로 그린랩스 FIC와 횡성한우 지속가능한 ESG 모델 구축 업무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린랩스 FIC는 데이터 기반으로 농축산 경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식품 컨설팅 기업입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횡성한우 중심의 저탄소 농업 활성화 기반 조성 사업을 함께 해나간다는 계획인데요. 주요 내용으로는 횡성한우 사육 시 발생하는 오산의 오븐을 고품질 퇴비로 만들고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등 저탄소 실천 지속 가능한 한우사를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한우 농가에 기능성 신소재 깔집 자재를 공급하고
농가 교육을 실시하여 시범 농가를 지속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충청도 소식 전해드립니다. 충북도에서 미호강 맑은물 사업 마스터 플랜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중간보고회에서는 용역 수행 기관으로부터 소질 복원 방안과 물 확보 방안 등 그동안 추진해온 내용을 보고받고 참석자들은 이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도는 미호강 유역협의체를 구성해 효과적으로 사업을 집행하고 공동사업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시군 간 협의를 통해 사업을 집행하는 등 효율적인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미호강 포럼과 TF팀 운영 등을 통해 추진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반영할 예정입니다. 경상도 소식입니다. 경상북도가 도청 다목적 홀에서 지역 기업과 시군 관계자, 유공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경북 투자유치 대상 시상식을 가졌습니다. 올해 투자유치 대상 기업 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아는 기업은 총 8개사입니다. 수입에 의존해오던 영역을 국산화해 국내 산업의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린 기업과 경북에 투자를 결정하고 신규 고용을 창출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 기업에게 상이 주어졌습니다. 대상을 수상한 에코프로머티리얼즈의 경우 올해 4,050억 원을 투자하고 209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했습니다. 2차 전지의 핵심 원료인 전구체 생산력을 바탕으로 외국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국내 공급망을 구축해 국내 2차 전지 생태계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는 앞으로도 반도체, 2차 전지 등 미래 첨단 산업 분야에서 세계 경쟁력 있는 더 많은 기업들이 지역에 투자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확실히 만들어 놓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포항시는 2차 전지 산업의 중심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2차 전지 산업 시장의 치열한 패권 다툼이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포항시는 관련 포럼에서 2차 전지 산업을 통한 도시도약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2차 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 포럼이 열렸습니다. 이날 포럼은 국내 배터리 전문가들의 정책 자문을 듣고 미래 신산업 2차 전지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포럼에서는 국내 2차 전지 전문가들이 대한민국 2차 전지 산업의 현재를 진단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안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차세대 전자연구센터에서 첨단 전략산업 2차 전지 발전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했고 국내외 전기차 2차 전지 소재 산업 비전과 과제를 중심으로 한 포스코 경영연구원의 주제 발표도 이어졌습니다. 이후 패널 토론에서는 에코프로와 포스텍, 2차 전지 종합관리센터, 산업부 관계자 등이 2차 전지 산업 발전에 관련한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한편 포항시는 2차 전지 종합관리센터 등 산업 인프라는 물론 포스텍과 같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연구 인프라도 갖추고 있습니다. 또 포항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 자유 특구가 전국 최초 3년 연속 우수 특구로 선정되는 등 2차 전지 특화 단지 및 배터리 기업 투자의 최적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시는 2차 전지 특화 단지 지정과 기가 팩토리 유치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이어서 광주 전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2023년도 국비 예산을 각각 3조 3천억 원, 8조 6천억 원씩 확보했습니다. 역점 추진 사업과 미래 먹거리 사업 등이 대거 반영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기대됩니다. 광주시가 확보한 내년도 국비 예산은 모두 3조 3,081억 원, 올해 대비 926억 원 증가했습니다. 무엇보다 광주시의 주력 사업인 AI 2단계 사업 추진을 위한 기획 용역 사업비와 AI 영재고 등 인재 양성을 위한 예산이 대폭 반영된 게 성과로 꼽힙니다. 7억 원이 확보 안 됐으면 저희들이 참으로 실망이 컸을 건데 가장 어렵기도 하고 이번 예산 확보 과정의 가장 성과라고 이렇게 평가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수관 사업이었던 모등산 정상 방공포대 이전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비롯해 당초 정부안에는 반영돼 있지 않았던 청소년 치료 재활센터 건립 예산도 확보했습니다.
호남고속도로 동광주 광산 IC 구간 확장과 광주 운전면허 시험장, 중부경찰서 신설 등 SOC 관련 사업 50건, 5,800억 원도 반영됐습니다. 전남도는 역대 최대인 8조 6,525억 원을 확보하며 2년 연속 8조 원대 시대를 열었습니다. 무엇보다 지지부진했던 국립심내혈관 연구소 설립 설계비 25억 원이 반영됨에 따라 전국 14개 권역 심내혈관 센터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설립이 가시화됐습니다. 그린수소 에너지섬 조성과 차세대 그리드 반도체 센터 구축, 우주 발사체 사이언스 컴플렉스 조성 사업 등 차세대 에너지, 우주 산업 예산도 대거 반영되면서 지역 발전 의견이 날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 안에 반영되었던 8조 2천억 원에 대비해서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4,500억 원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미래 성장 동력 사업을 대거 확보했다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광주시와 전남도 모두 역점 추진 사업과 미래 먹거리 사업이 고루 반영되는 성과를 거두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다만 광주시의 경우 최근 시의회와의 갈등으로 현안 예산이 상당 부분 삭감되면서 해당 사업 추진에 제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대병원 신축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에 선정되면서 스마트 병원 건립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지난 8월에는 예타 대상에서 배제됐지만 이번엔 여야를 막론하고 손발에 맞춰 예타 사업 선정이라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전남대병원 신축 사업이 8분 능선을 넘어섰습니다. 전남대병원 신축 사업은 70년대 건립돼 좁고 낡은 병원을 최첨단 스마트 병원으로 탈바꿈시키는 지역 수건 사업으로 이번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병원 신축 사업비는 1조 2천억 원으로 예타를 통과하면 이중 25%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남대병원은 2034년까지 1,300병상을 갖춘 27만 제곱미터 규모의 새 병원을 건립해 지역 의료 수준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가 됐던 필수 의료에 대해서 더 많은 저희가 고난이 필수 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출 것으로 저희는 확신합니다. 전남대병원의 이번 예타 대상 선정에는 정치권이 크게 힘을 보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남대병원 신축 필요성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알려왔고 여당인 국민의힘도 지도부가 나서 정부를 설득했습니다. 특히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전남대병원과 긴밀히 소통하며 새 병원 건립이 예타 사업에 포함되도록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전남대학교 스마트병원 건립을 통해 호남 지역 의료 서비스와 복지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지역 의료 서비스 격차 해소라는 물꼬를 트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지부진했던 전남대병원 신축 사업이 여야를 가리지 않은 정치권의 도움으로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민선 8기 광주광역시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복합 쇼핑몰 사업이 옛 전방 1심방직 부지와 어등산 관광단지 두 곳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1심방직 부지는 현대백화점 그룹이 일찌감치 선점했지만 어등산의 경우 제3자 공모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어서 신세계뿐 아니라 다른 유통기업의 참여 가능성도 있습니다. 신세계 프라퍼티가 스타필드 광주 건립을 위한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 여름 어등산을 부지로 한 건립 계획을 공언한 이후 4개월 만입니다. 신세계 프라퍼티 관계자는 어등산 개발과 관련해 복합 쇼핑몰을 포함한 대형 규모의 개발안을 접수했으며 모든 분들에게 사랑받는 랜드마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시의 복합 쇼핑몰 사업 계획서를 접수한 건 현대백화점그룹에 이어 신세계 프라퍼티가 두 번째입니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지난달 옛 전방 1심 방직 부지에 더 현대광주 건립을 위한 계획서를 제출, 현재 광주시와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복합 쇼핑몰 사업이 전일방 부지와 어등산 두 곳에서 추진되는 겁니다. 하지만 전일방 부지와 달리 신세계 프라퍼티가 입지로 꼽은 어등산은 제3자 공모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간 진행해온 공공 공모가 아닌 민간 제한 방식으로 변경해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등산 개발에 관심이 있는 다른 사업자와의 경쟁도 예상됩니다. 동등하게 평가를 하는 거죠. 평가를 통해서 만약에 선발 주자가 있더라도 후발 주자가 우수하다면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런 평가를 통해서. 민선 8기 최대 현안 중 하나인 복합 쇼핑몰 입지와 사업자가 구체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달 중 복합 쇼핑몰 투자 여부를 확정짓겠다고 밝힌 롯데 측이 어떤 결정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이민년이 저물고 희망찬 개묘년이 밝았습니다. 새해는 검은 토끼의 해인 만큼 움츠러들었다가 높이 뛰는 토끼처럼 역동적인 한 해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큰데요. 2023년에는 가정마다 꿈과 소망이 성취되는 알찬 한 해가 되길 바라며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